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내일부터 청약이 시작되죠. 네오 이뮨텍의 분석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 회사명에 담긴 의미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네오는 새롭다, 이뮨은 면역, 그리고 테크는 기술. 그래서 새로운 면역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회사냐면 T세포 기반의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2014년에 미국 메릴랜드에 설립됐고요. 현재 코스닥 상장사인 제넥신이 지분 25% 정도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T세포 기반의 면역 치료제,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을 개발한다는 걸까요? 네, T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종양을 인식해서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과 싸우려면 이 T세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T세포의 성질을 활용해 개발된 것이 바로 3세대 항암제,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관문 억제제라고도 하고요. T세포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세대 항암제는 화학항암제고요. 약물이 워낙 독하다 보니까 구토나 탈모 같은 부작용이 계속해서 잇따랐고, 그래서 암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온 게 2세대 표적항암제인데요. 암 특이적인 항원을 겨냥한 치료제기는 한데 일부 암에만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3세대, 바로 면역항암제고요. 몸속의 면역체계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스스로 암세포와 잘 싸우도록 만드는 전략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 다수의 암종에 모두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치료율이 낮다는 거, 그래서 효능이 있기는 하지만 약에 반응하는 환자가 적다는 거, 이게 아주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도대체 문제가 뭘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T세포가 적은 사람은 이 면역항암제의 약효가 덜하고 T세포가 많은 사람들은 약효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T세포를 늘려주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역할을 할 T세포 증폭제를 만들고 있는 곳이 네오 이뮨텍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체내에서 유일하게 T세포를 증식시키는 단백질이 인터루킨 7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루킨 7을 만들어서 T세포를 늘리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근데 인터루킨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서 생산이 어렵고요. 또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체내에 주입하면 빨리 사라진다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네오 이뮨텍이 또 해결을 합니다. 반감기도 늘리고 생산 수율을 126배까지 높였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유일한 인터루킨 7 제품의 후보로 꼽힙니다. T세포 증폭제에서는 완전히 독보적인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넥신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이고요. 네오 이뮨텍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권리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 지역에서 라이센싱 아웃을 하거나 판매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35%는 제넥신의 로열티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 이뮨텍이 임상에 성공을 하면 제넥신의 주가도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 상황은 어떤가? 네, 네오 이뮨텍이 개발하고 있는 T세포 증폭제 NTI7을 기반으로 20개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단독 임상도 있고 면역 관문 억제제와의 병용 임상도 있고요. 또 화학요법과의 병용 투여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면역항암제 글로벌 1위, 2위, 3위 제약사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고요. 머크, 로슈, BMS,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삼성전자보다도 시총이 다 높은 엄청 큰 제약사들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면역항암제를 빨리 개척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치료율이 낮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오 이뮨텍의 T세포 증폭제의 러브콜을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모든 제약사가 그렇듯이 미래는 밝게 그리고 있지만 임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 그 위험은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네오 이뮨텍의 5개년 추정 수익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자 기업이죠. 근데 회사 측이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요.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예측이니까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회사 설명을 좀 길게 하기는 했네요. 그래도 제약 바이오 기업은 설명을 읽어도 혼자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차근차근 같이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네오 이뮨텍 청약해도 좋을지 같이 분석을 해보죠. 우선 이번 청약을 통해 총 공모하는 주식수는 1,500만 주입니다. DR이라고 적혀 있는데 DR은 주식 예탁 증서를 말하고요. 네오 이뮨텍이 미국 소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발행한 원래 주식은 본국에 보관한 채로 이를 대신하는 증서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유통시키는데 이렇게 원주를 대신해서 발행된 증서가 DR, 바로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그냥 우리 단위, 그냥 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17.18%나 벗어난 7,500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총 공모 금액은 1,125억 원으로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 중에 일반 청약자 물량은 375만 주고요. 그래서 일반 청약 규모는 28억 1,250만 원이네요. 수요 예측은 2월 23일부터 24일 이틀에 걸쳐서 이미 마쳤고요. 청약은 3월 4일부터 5일 이틀간 받습니다. 환불은 3월 9일이에요. 주말이 꼈기 때문에 환불일이 좀 늦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균등 배정의 방식. 전원 균등 방식입니다. 올림 방식이라고 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모든 청약자가 동일한 수량을 균등 배정받기 때문에 균등 배정된 총 수량이 최소 한도인 50%를 넘어가게 되면 비례 배정 물량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청약 가능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와 미래에셋 대우예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요 예측 결과부터 볼게요. 확정 공모가가 왜 상단을 한참 벗어나게 됐는지. 네,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은 1374.09대 1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상장한 기업들의 경쟁률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높지도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입니다. 근데 다음으로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원래 회사 측이 제시한 공모가 밴드는 5,400원에서 6,400원이었잖아요. 근데 단 한 건도 빠짐없이 모두 최상단 이상의 가격을 적어냈어요. 특히 7,500원을 초과한 가격을 제시한 비율이 86.47%나 되기 때문에 확정 공모가를 7,500원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관들이 이 기업 가치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거니까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는 뒤에서 다시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 신청 수량 기준으로 25.54%에 달하거든요. 이것도 올해 상장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요 예측 결과가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 현 시점에서 예측해 볼 수 있는 유통 가능 물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후에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니까요. 항상 잘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네오 이뮨텍의 경우에는 주주 구성이 워낙에 복잡하고 많다 보니까 한 화면에 다 안 들어와서요. IR 자료에서 간단히 정리한 그래프와 표를 첨부했고요. 보시면 보호 예술 물량으로 묶이는 비율이 73.9%이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약 26.10%가 됩니다. 공모가 7,500원을 기준으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1,927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또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비율로 따졌을 때는 낮은 수준인 것 같았는데 금액으로 따지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에 청약했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딱 그랬거든요.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26%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금액으로 환산을 하니까 5,100억 원이 넘었고요. 그래서 상장 당일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반대로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로 매우 낮았던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따상을 기록했었죠. 이런 사례에 비춰볼 때 네오 이뮨텍도 당일의 주가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모가는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그래서 상단을 벗어난 7,500원도 괜찮은 수준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 설명서를 보면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비교 기업으로 삼은 회사는 종근당, 녹십자, 유한양행, 보령제약 이렇게 4곳입니다. 근데 이 4개 회사는 네오 이뮨텍과는 달리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실현한 곳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면역 항암제를 다루거나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 모델을 보유 중인 기업 위주로 좀 최대한 유사한 기업들을 선정한 것 같기는 하고요. 녹십자가 2020년에 코로나19 백신 이슈로 좀 퍼가 높아진 부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 퍼는 29.3배를 적용했고요. 2024년 추정 당기 순이익을 연 할인율 35%로 할인해서 2020년 말에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그 수익을 계산을 했어요.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2020년에 100원이 2021년에 135원과 똑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오면서 35%의 할인율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이 362억 7,900만 원이고요. 이거를 총 주식수로 나누니까 주당 순이익이 356원이 나왔어요. 여기에 퍼 29.3배를 곱해주니까 주당 평가 가액이 1,404원이 나왔네요. 퍼는 주가 나누기 EPS니까 EPS 곱하기 퍼 하면 주가가 계산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주당 가격이 1,404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할인율 48.1%에서 38.5%를 적용했고요. 그렇게 해서 공모가 희망 밴드를 정했거든요, 회사가. 근데 보면 보통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술 성장 기업의 할인율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거죠. 근데 확정 공모가액이 7,500원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할인율이 다소 낮아졌겠죠? 27.91% 할인된 수준입니다. 근데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7,500원도 아주 부담스러운 공모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 이뮨텍은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럼에도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장점과 단점 정리해봤고요.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좋고 공모가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 꽤 인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장 당일의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고요. 적자 기업임에도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는 달리 환매 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약 증권사별 청약 한도와 최소 균등 배정 물량 확인하고요. 예상 균등 배정 수량까지 예측을 해보면서 청약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먼저 하나금융투자의 일반 청약 한도는 12만 주고요. 12만 주를 풀 청약한다고 하면 4억 5천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우대는 24만 주까지 가능하고요. 9억까지 청약할 수 있네요. 청약 수수료도 화면 통해서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에셋태우는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모두 우대 조건에 해당한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면 13만 1,25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4억 9천만 원 가량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우리는 균등 배정 수량이 얼마나 될지 그게 더 궁금하죠. 보시면 하나금융투자가 이번에 배정 물량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243만 7,500주. 그래서 최소 균등 배정 물량은 50%인 121만 8,750주가 됩니다. 미래에셋대우는 131만 2,500주고요. 최소 균등 배정 물량은 65만 6,250주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청약 건수를 또 예측을 해봐야 균등 배정 수량이 얼마가 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최근에 하나금융투자에서 청약을 진행했던 건은 솔로엠이 있고요. 그때 31,938건이 접수됐어요. 하지만 솔로엠 때만 해도 균등 배분이 아직 활발하게 다들 알지 못했을 때고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에도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리고 5개 증권사에서 나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4만 건이 접수된다고 하면 균등 배정 수량은 31주고요. 아주 넉넉하게 2배나 3배까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6만 건이 청약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균등 배정 수량 21주, 그리고 9만 건이 청약된다고 해도 14주나 받게 됩니다. 균등 배정으로 받는 수량만 해도 완전 넉넉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균등 배정만 노린다고 해도 하나금융투자에 청약을 하실 때는 최소 청약 주수인 10주만 하시면 안 되고요. 넉넉히 60주 이상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60주를 청약할 때 증거금률이 50%이기 때문에 사실 30주 살 수 있는 금액만 가지고 청약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30주를 넘게 배정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거금을 납입해야 하거나 배정 물량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청약할 때 추가 납입, 출금, 동의, 미동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동의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청약 마감일 다음날 16시 자동 출금되기 전에 막 신경 써서 또 입금하고 그러기가 귀찮으니까요. 아예 넉넉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다음으로 미래에셋 대우의 경우를 같이 보면 최근에 단독 진행했던 아이퀘스트의 사례를 참고했어요. 당시에 82,914건이나 몰렸는데요. 이번에도 8만 건 정도가 몰린다, 혹은 그보다 많은 10만 건이 접수된다고 생각을 하고 균등 배정 수량을 구해봤어요. 네, 각각 9주, 7주가 나오는데요. 미래에셋 대우도 10주 정도라고 넉넉히 생각을 하시면 청약하실 때는 20주를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올림 방식이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균등 배정 수량 올림 방식으로 계산하는 예시를 첨부하고요. 이쯤에서 얼른 네오이민텍의 결론을 내자면 저는 2개 증권사에 모두 균등 배정만 노리고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좋지만요. 혹시나 상장 당일에 유통가는 금액이 워낙 커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균등 배정 물량만 잘 받아도 이번에는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보여드린 내용 잘 보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랄게요.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